누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언젠가는 산 좋고 물 맑은 자연의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현실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은 이런 꿈을 현실로 옮겼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지리산에 있는 마을로 들어와서 지금은 자연의 일부가 돼서 살고 있는 지리산 시인 이원규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소달구지 타고 오실 줄 알았더니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로 생각하시고 모자 한번 벗어보세요. 외모 한번 보게. 예, 아이고 이제 시골길 다니기 참 좋으시겠어요. 이게 누나도 탈 수 있고, 예. 뭐 비 오면 우리 입게 타고,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이게. 가끔 폭주족도 합니까? 차들 없을 때 합니다. 아무도 못 치기도 성경서도 안 하고. 보이니까. 예. 아무튼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너무 좀 다르셔가지고 남들이 다 저보고 예. 퀵 서비스 하냐고 그러고 그런 말 들으시겠어요. 예. 예. 저를 좀 뒤에 태우고 가실 거예요. 예. 어떡하지? 예, 그렇게 타보셨어요? 안 타봤어요. 운전은 잘 하시죠? 예, 예. 자, 당나귀 같이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접고. 이야. 오, 여기가 상당히 높은 곳인가 봐요. 마을이 그냥 한눈에 다 보이네. 이 마을이 그 예. 오밀이라고 5가지 아름다움이 있는 마을이라 그래서 예. 운조로라는 명당 자리도 있고요. 아, 여기 참 명당이라면서요, 여기가. 네, 4대 명당 중에 하나라고 하는 길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리산 그 예. 노고단에서 내려온 줄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물이 지리산에서 제일 맑은 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원규 씨 사시는 곳은 또 더 위죠? 좀 더. 요 밀나무 뒤에 숲 뒤에 이리 올라가서. 예, 여기가 왕시루봉이거든요. 왕시루봉? 왕시루봉. 여기가 섬진강 내려다보는 전망 제일 좋은 곳이라고. 자, 지금 이제 사시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지리산 자락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리산 하면 이제 아는 곳이 뭐 뱀사골, 노고단, 피아골 뭐 이런 유명한 지명들 예. 하고는 어디가 좀 가까운 거예요? 여기는 문수골이고요. 예. 요 산 왕시루봉 넘어가 피아골. 요 산 넘어가 화엄사골. 그 중간에 있는 곳입니다. 예, 물이 맑은 곳이라고 그래서. 동물들이 막 다니겠어요? 여기는 여기 앞집이 원래 이 자리가 고라니 목욕탕이었어요. 우물. 맨날 와서 먹고 멧돼지는 저기가 지금도 놀러 오는데 집 뒤에 하고 그리고 이제 오소리나 너구리, 고라니 네. 이런 건 밤에 어디 갔다 오면 이 길에 자주 맞춥니다. 얘들 불빛 맞으면 시골길에 컴컴한 데 맞으면은 못 움직여요. 그럼 걔들이 눈이 좀 돌아와서 도망가 줄 때까지 기다리죠. 라이트 끄고. 그러면 이제 가면은 올라오고 자주 마치죠. 동물 잡아본 적은 없고. 물고기들은 가끔 잡아먹었죠. 제가 이제 친구들이 왔을 때 술안주를 내놔야 되는데 옴내가 사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섬정에 가서 도망쳐서 불법인데 큰 위반이 아닐 경우는 이게 인간과 강의 생존 방법이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잡아서 장사를 하려고 많이 잡지 않는 한 내가 잡아서 맛있게 먹어주고 친구들을 좋은 접대해주고 그래서 한 20-30마리 잡는 거 난 법에 걸린다 벌금 내란 벌금 내고로 더 잡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동물들 많이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예. 특별히 정가는 동물이 있어요? 뭐 아침마다 고라니, 오소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중에서는 요즘 새한테 눈길이 많이 가는데 맨날 새? 와서 아침 잠 깨우는 물까치 떼가 있어요. 물까치. 깃이 길고 까치 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떼로 사는데 요 나무하고 마당 이런 데 막 이제 새똥도 나놓긴 하는데 걔들이 그렇게 예쁘고요. 봄한철하고 지금까지
저를 아침마다 잠 깨워주는 직을. 예. 막 화도 날 정도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여기 막 한 20마리씩 날아와요. 예. 근데 명당 자리에 있는 시골집 치고는 저는 우리가 시골집 하면 뭐야 너른 마당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 아담해요. 마당도 뭐 그런 넓지는 않고. 이게 정상적인 민가 형태가 아니고 예. 아마 여기 옛날 집 주인이 예. 자기 선산 지키느라고 여기 살았던 곳인가 봐요. 아. 그래서 그 정상적인 마을 형태가 아니죠. 예. 그 집도 돈 싸게 들여서 가건물로 지은 것 같고. 비 세진 않습니까? 이쪽 좀 바람에 좀 날아갔는데 제 집도 아닌데 뭐 고칠 예. 것도 없고 그냥 삽니다. 약간의 집세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빈집이니까 그냥 눌러 살아도 되는 이 겁니까? 집은 1년에 50만 원 정도씩 줬어요. 50만 원? 그냥 공짜로 살아도 되는데 예. 공짜로 살면 문제가 몇 번 살아보니까 예. 이건 휴가철이나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친족뿐만 아니고 다양한 친척들이 와가지고 내가 누구 집인데 아, 우리 공짜로 할머니 살던 사니까, 집이 이제 예. 비어 있다. 이렇게 우리 이모 소문이 집인데 나니까. 먼 집인데 예. 방 비워달라. 우리 오. 하루 자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생활 침해를 당해요. 근데 한 달에 3만 원이라도 주면 어. 그거 되면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집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못해. 그거 집사라고 하기에는 사실 예. 약소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집세를 낸 거니까. 예. 아, 그럼 그거라도 내면은 이제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나 뭐, 왜 내 집은 살 돈이 없어서 내 집을 왜 안 가는 돈도 거예요? 없고 예. 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벌 생각을 해야 되고 예. 또 집을 가지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살아야 돼서 욕심이 생기죠. 또 뭐 가꾸고 싶고 그리고 지리산 자체가 워낙 예. 골짜기가 큰 골짜기 30골짜기가 넘어요. 그래서 1년씩 살아도 제 죽을 때까지 다 못 살아보거든요. 욕심이 더 커요. 그래서 아. 곳곳에 살아보고 싶고. 근데 이 집은 보니까 대문도 없고 예. 뭐 담장도 없고 예. 그냥 아무나 다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여기 열쇠도 없고 자물쇠도 없고 그래요. 예.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아무 때나 오죠. 와도 되는 거예요, 누구나. 어떻게 하겠어요? 문도 잠금 장치가 없는데 또 둘이 어디 일 보러 가면은 집사람이나 예. 그럼 알아서 와서 차 마시고 가든지 예. 자고 가기도 아, 하고. 주인이 안 계셔도 예, 예, 알아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도 괜찮습니까? 모르니까 저도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가끔 보면은 흔적이 남아 있는데 보면은 이건 모르는 사람인데 예. 뭐 먹다 남기고 간 게 보면은 우리하고 먹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양주 같은 것도 이렇게 있어요. 먹다 마시다 남긴 거. 그럼 이제 저는 이 주변에 양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또 제가 나눠 먹기도 하고. 집을 비워놔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재산이 증식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없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책 몇 권 말고는 제 기억에. 책은 저도 뭐 안 챙기는 습성이 있어서 예. 되도록 이사 갈 때 버리는 쪽이고 예. 또 가져가라고 하는 편인데 그 외에는 없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 10년 동안. 주로 어떤 분들이 자주 오세요? 지리산 안쪽에는 또 이제 가까이 박남준 시인이 사니까 예. 박남준 형이 오고 그 외에 이제 뭐 소설가 공지영이나 공순옥 또 가수 뭐 안치환 제 후배 옛날부터 친한 게 있어서 그리고 정태춘 박은옥 부부 예. 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선후배들 예. 그러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분들의 사랑방 역할을 또 그 외에는 이제 지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음. 뭐 지리산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하다 보면 제 시를 보고 온 사람도 있고 예. 또 후배나 친구들이 생기니까요. 예.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자고 가기도 하고 술도 한잔 먹자 그러고. 그분들은 뭐라 그래요? 이 삶을 보고 다들 부러워하긴 하죠. 근데 부러워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예. 실행은 어렵죠. 실행이 잘 안 되죠. 조건들이. 예. 예. 누구나 이런 삶을 꿈은 꾸잖아요, 그죠? 근데 말로는 근데 한번 항상 놀러 오면 다 언젠가는 이렇게 빈집 구해달라 그래요. 말로는? 나는 그럼 나 속으로는 너 1년 지나가도 또 그 얘기 또 할 거다. 그리고 무시해버리죠. 혹시 방송 보시고 뭐 여기 어딘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밝혀드리진 않았지만 예. 어쨌든 저 참 유명한 시인에게 나도 가서 하룻밤 묵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그분하고 얘기도 나누고 와도 돼요? 잘 모르는 사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 하룻밤 자겠다면 저 방을 내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찾아온 사람 어떻게 내줬습니까? 대화를 원하면 대화도 응해. 뭐차 한잔하고 되도록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되도록 안 안 왔으면 오는 게 더 좋겠는데 좋겠는데. 아무 때로면 제 삶이 예, 그렇죠. 흐트러지니까 예. 그러긴 한데 오는 사람들 가끔씩 갑자기 와요. 또 길 잘못 든 사람도 오기도 해요. 그래서 마당까지 와서 얘기하다 보면 냉수라도 한 잔 줘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알아보는 사람도 있으면 예. 더 박절하게 못하지.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괜히 차라도 한 잔 내야 되고 커피라도 한 잔 줘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리산으로 오시기 전에 예. 서울에 계셨잖아요. 예. 서울에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서울 제가 딱 10년 살았거든요. 예. 10년 사는 날 지리산 내려왔어요. 그 사이에 이제 진보직 문인단체 총무나 총무부장도 했었고요. 또 중앙일간지, 또 월간지 이런 데 기자도 한 7년 했었고요. 한 3년 중앙일간지 어디? 중앙일보사하고요. 월간중앙 쪽에. 진보단체 총무도 아까 하셨다고 예, 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중앙일보에 들어가셨으면 네. 약간의 그 이념적인 어떤 그 감시. 일종의 위장 취업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위장 취업. 보수 언론의 덕을 보고 예. 제가 뒤에 민주화 운동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 방어막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무기지역 받았던 박노해 시인 같은 경우도 특별 면회 같은 게 일반인은 안 되잖아요. 아, 기자니까 국회의원 한 번 모시고 가서 한 3시간쯤 인터뷰도 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언론사로서 또 특종을 해왔으니까 좋은 거고 하여튼 인터뷰를 길게 속내기를 예. 하니까 예. 좋은 거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박노해 선배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나 개인적 전달할 일 같은 것도 할 수 있었고. 근데 유력 일간지 기자가 이제 그런 이념적으로 네. 그 진보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공격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언론이지만 문화 쪽에 제가 일을 했었고 또 지금 뭐 전남도지사 하는 박준영 국장이 이제 도지사가 제 바로 직속 선배였어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말하자면 DJ 파였거든요. 어. 중앙 언론사에서 보면 이제 아마 이게 보험 같아요. 이런 좀 양심적인 지식인도 한 30% 끼고 있고 그 사이에 제가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두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원래는 1년만 하려고 들어갔었다가 3년 되고 예. 그만둘 계획 몇 번 했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쓰러져서 서울 병실에 와 있으니까 못 그만두고 예. 뭐 이런 핑계가 계속 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97년 때 이제 그럼 몇 년째?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 당선되고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 전 취재 갔다 부랴부랴 내려갔는데 예. 당선되는 날이었어. 그래서 속으로 결정 때가 왔다. 어. 이게 정치적인 부채감도 민주화에 대한 어. 부채감도 좀 떨을 수 있고. 그럼 그때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그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는 한 3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빈둥거리고 막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예, 그 뭐 새가 날다가 배가 좀 부르면 나뭇가지에서 놀잖아요. 풀 뜯어먹을 때 염소가 배부르면 앉아 놀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 정도만 살아보겠다 해서 중앙일보 있을 때도 그러고 예. 일하는 것이 잘못하면 죄일 수가 있겠다. 모든 노동은 다 신성한데 신성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자본주의 논리 안에서는. 그래서 내가 뭘 돈 벌려고 또는 출세하려고 일을 하는 만큼 누군가 피해 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내가 내놓겠다. 그럼 신문사 그만두시고 바로 지리산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런 걸 확실히 마음 다잡으려고 그때 서울역에 노숙자가 막 늘어나는 시절이었어요. 예. 87년, 97년 그 예. IMF 이후로 예. 급속도로 팽창했어요. 제가 마지막 취재한 것도 노숙자 그걸 관련해 취재를 했었고 해갖고, 예. 그리고 이제 서울을 버리는데 나도 이 생활을 안 해보고 지리산을 떠난다는 건 내가 좀 교만이고 나만 도망가는 같은 느낌도 좀 죄책감도 있었는데 아, 그럼 일주일 노숙자 생활을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한 보름 정도를 해보고 모자 덮어쓰고 제가 이 조금만 지금도 며칠만 수염 네. 놔두고 하면 노숙자 바로 됩니다. 원망가래. 노숙자 생활을 해본 이유는? 나도 결국은 이 수준으로 살러 간다. 이들과 나는 다를 바 없다. 그 정도로 더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지리산 가서 내 마음 먹은 대로 견딜 수 있을 거 아니냐 해서 독하게 마음 먹는 과정으로 이제 안 됐지만 그분들과 함께 했죠. 그래서 지리산에 들어오신 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 올해가 12년 됐습니다. 12년. 네. 그러면 두고 온 것들이 서울에 많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35살이면 청년이잖아요. 그럼요. 한창 일할 때고. 그 이제 남들이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선배들이나 너 너무 빠르다. 4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그러게. 되게 이제 그렇게 가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뭐였어요? 일단 거기 아무리 가재에서 안 왔던 또 종교도 많이 달라졌고 이미 이제 잘 온화하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미안함 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에 대한 죄의식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 부인으로 봐서는 정말 무책임하고 황당한 남편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 살다가 그것도 좀 잘 나가는 일간지 기자로 네. 있다가 오늘은 갑자기 나 혼자 그냥 내 뜻 실현하겠다고 그냥 어디 제 생각은 좀 개인주의적이긴 한데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나 역할은 했다. 그래서 그 부인하고는 그러면
결국은 헤어지. 처음에 올 수 있으면 와라. 지만 옷 있으면 와라. 그게 말이 안 된다. 옷 있으면 와라가 어느 부인이 그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지리산 들어가서 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결정은 그대가 하셔. 나는 마음 먹었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이나 이럴 때는 제가 한 5일씩 데리고 왔었어요. 아이는 어떻게 이해하던가요? 그래서 한 6학년 돼갈 무렵에는 차근차근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딱 울면서 알겠다고 딱 그러더라고. 이걸로 끝이다. 엄마가 잘해줄 것이다. 아버지는 길이 달라졌다. 가는 길이 달라졌다. 이해해 달라 이제. 더 크면 이해할 때까지 나를 원망하지만 더 크면 또 친구가 됐을지 모르겠다. 거의 무슨 가출하는 집 가출이 아니라 저는 뭐 출가하는 예, 그런 심정으로 왔죠. 왜 지리산을 택하셨습니까? 외롭고 고독해야지 스스로 단련도 되고 그러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것도 전라도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 예. 전라도 구례가 말투도 틀리고 또 쉽게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걸 기회로 삼는 걸로 도리 삼았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구례하고 요 지리산하고 섬진강 자락에 대한 좀 낭만적인 게 깊이 남아 있는 게 좀 있었어요.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어려운 시절 어떻게 여행을 전라도를 처음 오는 길이었는데 하동에서 그때 시내버스 비포장도로인데 터들터들 그걸 탔는데 손님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5월에 이제 막 경치가 아름다울 때인데 예.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음악을 뽕짝을 틀었다가 불술 틀었다가 아하. 팝송을 틀었다가 느낌 이상해서 봤더니 테이프를 갈고는 그 백밀러로 날 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그 눈이 맞췄어요. 그러다 이제 무슨 이제 잔잔한 영화 음악 같은 종류가 나왔어요. 내가 그걸 보고 씩 웃어줬더니 그걸 계속 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구례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서와 오른쪽은 지리산, 왼쪽은 섬진강. 이게 그때 굉장히 깊이 남았었어요. 그 다음에는 지리산 제가 월간주간 기자할 때 어느 큰 스님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빨치산 총수 비운의 사나이 이현상이라는 남부원 총사령관이 있던 분. 이분이 빗정골 어디에 평당원으로 강등되기 전에 권총하고 일기장을 묻어놨다. 300년 산 정도 되는 굴참나무에 남쪽 가지가 잘린 나무 밑을 파보라. 아주 구체적인 제보였어요. 야, 무슨 뭐 보물지도 같은 그런. 그래가지고 텐트 야영 장비 다 해서 사진 기자하고 둘이 내려와서 빗정골을 다 뒤졌어요. 비에 막 텐트 날아가고 막 엄청 고생했어요. 라면 끓여 먹고.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리고 이제 그 스님도 욕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서울 가서 사무실에 앉아 있고 기사 쓰고 앉아 있는데 계속 빗정골이 떠올라. 그 무성한 숲과 원신 같은 이게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지리산에 결정적인 걸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가방 하나 들고 오셨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혼자 이제 들어와서 잠만 며칠 잤죠. 잠만 잤어요? 계속 잤죠. 그럼 처음에 지리산 오셔가지고 소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근데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녔죠. 그 오토바이 타고 시동거렸어. 그냥 다 궁금하니까. 그래서 마을 갔다가 세워놓고 걸어다니다가 마을 뒤에 길이 발견하면 얼른 시동거를 싹 지나서 산길 올라갔다 오고 또 계곡 들락거리고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는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틈만 나면 할 일이 없을 때는 계속 돌아다니고 나중에 한 그 2만 5천 분의 1 지도를 구해가지고 지도에 안 가본 마을들, 골짜기 뭐 이런 걸로 해서 몇 년간은 그렇게 지리산 어떻게 사는지 구경도 하고 또 주로 낮에는 계곡 들어가서 사람 안 올라오는 쪽에 모터사이클 세워놓고 걸어서 깊은 데 들어가서 그냥 옷 빨아서 널어놓고 빨가벗고 옷 마를 때까지 하루 종일 있다가 중국밥 하나 오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요. 중국밥 하나 들고 가면 점심은 버티니까.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둘이 이렇게. 그래야 사람 인자 아니에요. 혼자 그렇게. 그걸 한번 깨본 거죠. 깨봐야지 소중한 줄 알겠더라. 깨보니까 힘들긴 하죠. 어디 서울 친구 만나러 가버릴까 이런 갈등도 순간순간. 괜히 구례구 여기 오토바이 타고 씩 가서 거기 200원짜리 커피 하나 먹으면서도 이 기차 타면 인사동 누구 술 마시고 있을 텐데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문득 그럴 때는 있죠. 그래도 이제 돌아서고 또 혹시 아는 사람 안 대리나고 괜히 숨어서 보기도 하고 혹시나 전혀 없지만은 괜히 가보게 되는 괜히 밤에 밤 열차 올 때 한 번씩 가보게 되는 나 같은 놈 혹시 안 되리나 뭐 이런 외롭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외롭게 살아보시니까 서울에서 꿈꿨던 그 삶이 맞던가요? 그렇게 사니까? 네, 저는 그게 좀 체질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거다. 네. 살면서도 예. 지리산 사람들하고도 이제 많이
교분을 맺고 계시겠어요? 지금 이제 친구들이 많이 생겼죠. 예. 주로 어떤 분들? 아무래도 이제 예술가들이 좀 많고요. 예. 제가 처음 지리산 와서 만난 사람들도 목공예하는 친구, 화가, 또 녹차, 차 듣는 사람들 예. 이런 친구들이 많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이 온 친구들은 살면 살수록 편안해지고 예. 또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줘요. 지리산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온 친구들이 오자마자 차밭 사고 집 새로 짓고 돈이 다 투자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현금을 까먹으니까 투자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수확을 또 기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추는 안 나오죠. 급박하게 바라려고 해봤더니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갈라서서 뭐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그야말로 패가망신. 지상까지 왔다가 그러게. 실패하면 정말 이제 여기 실패하고 돌아갈 때는 참 참담할 것 같아요. 참담해지죠. 어떤 친구들 여기 와서 몰래 주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여기 와서 여기서까지 하긴 뭐 인터넷 되니까. 네, 주식으로 돈 벌어서 차밭 사겠다고. 예. 너 그거 다 날린다 하지 마라. 이 미친놈아 이런 욕까지 했어요. 결국은 돈 다 날렸어요. 그 정보가 그거하고 도시하고 틀린 데다. 예. 사는 방식을 바꿔라. 그런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겠네요. 있죠. 기농에서도. 주로 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만 가지고 온 사람. 기농에서도 그럼 생각만 가지고 오지 뭘 고생할 생각을 안 해요. 확실한 결심을. 오면 행복할 거다. 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저들 행복하게 그냥 산다. 목가적인 풍경 이런 예. 것만 생각하고 오면 될 줄 알고. 어. 근데 당장 풀 나는 거 풀도 잘 못 뽑으면서 그리고 예. 유기농이나 이런 거 농사 지으면 될 거다. 그 소출돼서 그게 가족이 먹고 살 돈이 나오는데 한 기농자가 5년 해가지고 월 50만 원을 못 벌어요. 그런 걸 각오하고 오면은 오자마자 땅 사고 집 짓고 이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빈집 들어 살다가 적응해 가면서 집을 수리해서 고치든지 예. 그러다 여유 자금 있으면 집을 한 채 사든지 자기 살고 싶은데 예.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자마자 집을 짓는데 계산은 7천만 원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어보면 1억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유 자금 이때가 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못 견디죠. 그리고 이제 버림받았다는 생각, 자기가 선택해 왔는데 거꾸로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정신적 상태가 바뀌죠. 그럼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 산은 모르겠고 네. 지리산에 들어와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되도록 욕심만 안 가지면 예. 다 먹고 살고 갈수록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욕심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게 문제죠. 어제도 멀리까지 왔는데. 제 옛날 친구 겸 오래된 인연 된 부부하고 애들 데리고 와서 기농하겠다고 하는데 덜 쓰는 훈련부터 해라. 덜 쓰는 훈련해서 살 수 있다는 걸 자신감을 얻어라. 옛날에 잘못 살아왔다는 걸 반성하고 살아야 되죠. 그거부터 훈련하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연력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와서 좀 불안하더라도 있는 돈 얼마 없는 거 까먹는 것도 견뎌라. 보통 사람 채우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비우는 훈련도 좀 해봐라. 비워질 때 고통도 견뎌봐라. 바로 맨땅 헤딩하고 왔다가 포기하고 절망하느니 그런 과정을 겪어로 충분하죠. 그리고 이제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절대 집세를 생각하지 말고 네. 빈집이 많이 있어요? 다들 멋있게 살 생각하거든요. 꿈만 꾸. 그렇죠. 자기 생각만 그림 그려서 딱 집 하나 그림같이 짓고 이런 마음 자체를 좀 내려놓는 게 좋죠. 빈집은 많이 있어요? 들어 있고 마음만 내면 좀 험한 집부터 사는 게 좋고요. 그걸 관리하는 과정이 겪는 게 말하자면 제가 당장 들어온다면 하나 집 구해줄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구해줄 수 있는데 집을 소개해주면은 네. 연락 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집 구해달 집을 구해주는데 네. 풀밭이 막 이러고 보여주는 순간에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되죠.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날 보고 이런 집에 살아라고? 나보고는 이런 데 살면서 이런 폐가에 살아라고? 이런 배신감을 느끼는지 어쩐지 가서 연락 끊어버려요. 저는 소개하기 겁나 이 정도는 견뎌라. 이런 의도로 해주는데 그러면 잘 살 것이다. 그런 의도로 해주는데 요즘은 그래 집 소개 잘 안 해줍니다. 집 소개 해주는 순간 안 와요. 겁먹어버려. 뭐 구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근데 오토바이를 타보니까 이 산길에서는 오토바이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비포장 전용이어서요. 예, 예. 이게 훨씬 편하고요. 예. 다른 것도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벗으면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리산에 산길은 온갖 산길을 다 다녀보신 거예요? 그 옛날 길이나 예. 경운기 정도 주민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길은 다 예. 다녔죠. 근데 우리 지금 이 산길 따라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 길을 계속 가면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까지 이런 길이 산길이? 네, 남원 주천면이라. 차로는 못 가는데 예. 옛길로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돌아보는 곳이 둘레길. 예, 지리산 둘레길. 예. 근데 둘레길 개발에는 어떻게 해서 참여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생명평화 탁발순례라고 할 때 처음 제안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 도법스님하고 수경스님 셋이 걷다 보니까 예. 사람이 참 편하게 명상도 하면서 걸 수 있는 길이 필요하겠다. 예. 순례길이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들을 했다가 그게 우여곡절 끝에 음. 산림청하고 지금 이 길을 이제 70km 정도 완성한 거죠. 스님들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그렇게 또 뭐, 스님들과 지리산 예. 와서는 지리산 댐 반대 예. 와 또 지금 많이 논란되고 있는 케이블카 또 지리산 쪽 안쪽을 파고 들어오는 골프장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리산만은 제발 지키자. 뭘 하고 싶으면 건너에서 해라. 지리산 바깥에서 해라. 이제 그런 거 반대 운동 겸 지리산을 살리자는 쪽으로 대안 운동으로 하다 보니까 실상사 주지스님이신 도법스님 기농 운동 같은 걸 했던 예.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한 10년 동안 함께 쭉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둘레길을 만드는 것도 네. 지리산 개발을 반대하는 그렇죠. 중에 한 작업이기도 하네요. 개념이 케이블카로 산정이 막 올라가는 이런 관광 개념이 아니고 예. 와서 자기들도 성찰 좀 하고 행복해지는 방안을 그렇게 찾아라. 뭐 케이블카 타고 산 쫙 올라갔다가 쓰레기 버리고 그렇게 가지 말고 예. 와서 산책하듯이 그렇지 아름다운 자연과 호흡을 함께 가서 하는 게 여행도 관광도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에서 뭐 반대 운동 이전에 이런 아름다운 길이 있으니까 한번 걸어 보십시오 하고 제안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바꿔내자. 둘레길이 구체적으로 뭘 둘레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개념은 지리산 높은 꼭대기 정상으로만 갔거든요. 지리산 바깥으로 한 바퀴 걸어서 돌 수 있는 길. 그래서 옛날 길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 그런 것 중에 되도록이면 비포장길. 되도록이면 비포장길과 옛날 고개. 이런 걸 이어서 한 300km, 800리 정도 이상 잇고 있어요. 둘레길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리산의 등산로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전혀 개념이 다르죠. 등산로는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거고 주로. 예, 등산로는 이제 정복력이고 예. 함께 가는 사람도 경쟁 상대고 예. 먹고 사는 것도 경쟁 상대인데 산에 와서도 이제 어. 그런 거 하지 말고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가자 이런 뜻이니까 전혀 개념이 좀 다른 편이죠. 둘레길이 갖는 매력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둘레길이 경상남도, 예. 전라북도, 예. 전라남도 3개 도입니다. 예. 3개 도를 그러니까 말씨가 다 다르죠. 그렇죠. 12개 면이거든요. 예. 그리고 100개 마을을 지납니다. 아. 그러니까 사는 모습도 다 다르고 예. 일단 할머니들 만나도 말투도 다르고 또 집 가꾸는 모습이 다르고 구례 쪽은 마을마다 정자가 많습니다. 정자 문화가 있는 전라남도는 또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경상도 가면 억세면서 또 인정이 속으로 오는 인정이 있고 예. 전북 쪽은 좀 양반 기질이 좀 있습니다. 점잖고 이런 사람 품성도 다르고 길 자체도 섬진강으로 갔다가 예. 강길로 가다가. 옛날 고갯길 갔다가 옛길로 가다가 예. 농로로 가다가 예. 뚝방길 갔다가 야. 다양합니다. 길도 뭐 한 10가지 이상의 길로 다양한 걸 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가서 다른 길을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둘레길 지도가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예, 지금 70km 나와 있고 나와 있고. 예. 그럼 70km 둘레길은 그러니까 길 말고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안내가 길 주변에 좋은 나무숲이 있다든지 예. 또 오래된 문화재가 있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돼 있고요. 또 야생 동물이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새는 무슨 새가 많은지 또 야생화들이 어디 가면 어떤 군락지가 있다 이런 것들도 잘 표기가 돼 있고요. 교통 정보, 예. 숙박, 식당 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죠. 지금 지도화된 길이 70km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할까요? 제가 가본 중에는 두 구간이 있는데요. 네. 춘향이 묘가 있는 육모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 남원 쪽에. 네. 거기 위에 구룡폭포, 구룡계곡 쪽에 넘어가는 네. 구룡치라는 옛날 그 소나무 숲길로 옛날 어른들이 나무하러 가든지 장보러 가던 길이 있습니다. 그걸 복원해 놨는데 그 길이 한 3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 산림욕의 극치입니다. 맨발로 가도 될 정도로 야. 푹신푹신하고 거기 길이 네. 하나 있고 산청 쪽에 가면 네. 산청 쪽에 가면은 상사폭포라고 있습니다. 네. 계곡에 폭포가 상사폭포 두 사람 사랑했던 이런 전설이 있는 어. 그 계곡 있는 구간이 고동째라고 올라가는 네. 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걷는 게 좀 힘들긴 해도 이렇게 막 노는 것 같다 해야 되나? 가면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편안히 뭐 좋은 공기도 마시고 무슨 조그만 벌레들도 보이고요. 뭐 가면서 이건 무슨 식물 이건 무슨 식물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지리산 하면은 천왕봉 뭐 등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지리산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평지를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느낄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천천히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고 편하게 지리산을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가 있어요. 이 바로 그 용류담이 어디죠? 이 서나무 숲, 팽려지 마을 숲. 거기까지는 한 가보시면은 거기 오늘 지금 현재까지는 뭐 한 10한 5km 걸었나? 아니, 한 10한 2, 3km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 20km 정도 걸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도 가보고 또 뭐 여러 군데 여행도 다녀봤는데요. 걷는 것에서 오는 그 올레를 걸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 바다, 검은 돌, 또 그 느림. 굉장히 이렇게 빠른 속도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느린 거에 대한 호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걷기에 한번 빠져보려고. 우리는 누구나 그 오솔길을 걷고 싶어하는 심리 같은 게 있잖아요. 둘레길이 그 역할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솔길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는 특히 도시인들은 예. 고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 실제 옛날에 외가를 가고 방학 때 가고 했는데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예. 또 놀러 간다는 게 이제 관광지 개발돼서 시멘트밖에 없는 곳에 많이 예. 가잖아요. 둘레길은 걸어보면 어릴 때 많이 봤던 야생화도 그대로 피어 있고 새들도 날아오고 또 나무 군락지도 다양하고 또 가끔 마을을 지나가니까 옛날 돌담길도 살아 있고 이제 고향을 되찾는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 여행을 와도 이제 그렇게 오시는 게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생각하면 이 자기가 걸었던 길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격해지던 마음도 좀 여유로워지고 이런 행복한 것들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둘레길이 주는 편안함이 자기 삶 속에까지도 전념되듯이 좋은 뜻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와본 분들이 또 오게 돼요. 왔던 것도 또 봄에 왔던 사람이 가을에 거기 다시 오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고향이 생긴 거죠. 야, 봄에 왔더니 이런 뻐꾹째 꽃이 피었던데 가을에 오면 또 무슨 꽃이 피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도 또 오게 되고 예. 왔다가 또 다른 길도 한 구간 가보고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한 분씩 찾게 되더라고요. 전체 구간이 이제 다 찾아내면 300km가 예. 되는데 언제쯤 다 찾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단보임 숲길이라고 하는 예. 팀하고 산림청 후원으로 예. 하다가 지금 잠시 좀 중단돼 있거든요. 예. 그 지방자치단체로 좀 이관해서 현대 이제 산림청 기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걸 5개씩으로 나누니까 지자체에서도 돈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멈칫거리고 있는 중인데 근데 저는 이 길을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 예. 제가 길을 좀 잘 아니까. 예. 얼마나 돌아다녔기에 지리산을. 제가 걸어서 2바퀴 걸었지만은 그 작은 오토바이나 모터사이클 타고 도는 게 뭐
지리산 안에 동감해도 몇십만 킬로니까 지구 10바퀴 도는 정도는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모르는 길이 없으니까 이걸 돈 안 들이고도 리본만 달고 지도만 발표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걸을 수 있게 그렇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디 월간지 연재하면서 제가 매월 20km씩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제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또 노선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혹시 더 잘 아는 사람이 구간을 제안하면 또 그 길도 그렇죠. 바꿔내고 그래서 서로 제가 제안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이 옳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길이 좋으니까 한 분들 와 보시고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되면 말뚝파 가서 연결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길이 좋으니까 안내판은 당신들이 붙이셔. 예. 나머지 돈 들이지 마라. 근데 이렇게 국가 예산 안 쓰고 덜 쓰고도 할 수 있는 그게 이 길하고 생각도 맞는 것이고 무조건 개발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하자 하는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300km가 이어지면은 예. 대단한 성과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분산이 되겠죠. 예. 곳곳에서 걷는 사람들 이제 하루 걷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 걸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또 며칠 2박 3일 와서 걷고 가는 그렇죠. 사람도 예. 있고. 예. 실제 이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민박을 하게 되고 그 동네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 먹게 되고 그렇죠. 실제 지리산권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농작물 같은 것도 직거래 장터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리산 참 좋다. 진짜 좋다. 왜 좋은가 하면 한여름에 지금 우리가 지금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선선하고 뭐 땀 한 방울 안 나고 지금. 여기 지리산 밤제 숙성치 두 가지 예. 바람이 통로거든요. 예. 요 바람도 고개를 넘어가잖아요. 잠도 살살 오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모기도 없고 지금 예. 다른 데 모기가 있을 텐데. 이런 데서 사실 인터뷰보다는 낮잠 한숨 그렇죠. 하면 잠도 잘 오고 꿈도 좋은 꿈 꿀 것 같고 예. 참 지리산 곳이 주는 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 또 계곡들 하면 예. 폭포 계곡물들이 너무 차고 시원하니까 좋죠. 예. 우리 이원규 시인님을 직업이 그러니까 시인이시잖아요. 그죠? 예. 직업은 시인이에요. 그죠? 예. 지리산 시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어쩌다 그런 별칭이 따라다녀요. 좀 쑥스러운데 예. 지리산에 다른 시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게 예. 다른 시인도 계시는데 왜 이원규 시인님만 지리산 시인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이유가 뭐? 그 지리산에 원주민 시인들이 또 원로들도 있어요. 진짜 원주민- 미안하잖아요. 원주민 시인. 60대도 있고. 진짜 그 지리산 시인인데. 그건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예. 제가 이제 쓴 시들이 좀 알려진 것도 있고, 예. 뭐 또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노래로 부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알려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리산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걸로 또 소문 나다 보니까 괜히 지리산의 이미지하고 좀 비슷해서 그런지 어느 날 보니까 지리산 시인이라고 이름 붙은 다니다가 지금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근데 뭐 쉽지 않죠. 속으로는 싫지는 않죠. 근데 좀 그런 어른이나 원주민 시인들이나 약간 선배 시인들 볼 미안한. 때는 좀 이게 민망하죠. 근데 이 누가 또 오토바이 여기 갖다 놨나? 그 시인과 오토바이 예. 이게 뭔가 매치가 안 돼요. 저는 헬멧 쓰고 나타나시니까 너무너무 안 맞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저는 사실 그걸 즐깁니다. 저는 시 쓸 때면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에 신앙송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 가더라도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문에서 재질당해요. 킥서비스 줄 알고. 그리고 무대 올라갈 때도 위만 벗고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맞죠. 웅성웅성하죠. 프로그램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한 30초 지나면 다들 숙연해집니다. 이게 충격 효과가 있어요. 아. 전혀 시인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시를 듣다 보면 시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즐깁니다. 근데 이제 욕심 없이 살려고 지리산 들어오신 거 예, 아니에요? 예. 그 지금 실제로 사시는 것도 전혀 욕심 없이 사시지만 시인이기 때문에 글 욕심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없다고 할 수 없죠. 예. 그죠? 욕심은 있는데 많이 쓰진 않으려고 하고요. 예. 시집은 몇 권 내셨습니까? 여기 와서 2권 냈습니다. 많이 안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에 사실 때 더 많이 내셨잖아요. 도시에는 3년 정도 하나씩 냈었는데 예. 지금 생각하면 좀 쓰레기에 가깝고 여기 와서 천천히 쓴 것들이 제 삶하고 더 밀착돼 있으니까. 예.
그 시인이 제가 보기에는 한 세 부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문학은 아무 개차반인데 시는 고고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술 지상 예, 그렇습니다. 삶은 안 따라가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겠죠. 예. 이런 부류가 있고 시와 삶이 비슷한 사람, 일치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는 그 후자 더 밑에인 삶이 우선이고 사는 만큼 시가 뒤에 따라온다. 발자국처럼 따라올 것이다. 발자국의 빗방울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는데 야, 그 제일- 표현 너무 좋네. 예. 시인다운 표현이세요. 지금. 제일 행복한 오랜만에 건- 좋은 표현 나왔습니다. 제일 행복한 거는 시와 삶이 일치되는 건데 예. 그것도 조금 피곤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전 좀 더 여유 있게 시가 삶이 먼저 가고 시가 따라와 줬으면 난 그거를 이삭 줍듯이 줍는 정도. 그러니까 사는 거에 더 투철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도리어 문학을 더 건강하게 해준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약간의 우문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지리산에 오신 것이 생활하러 오신 것인지 시스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생활이 우선이니까. 시만 쓰러 와서 못 견뎠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집을 2권만 내도 본인은 예. 잘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아마 말씀을. 이런 정도 템포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너무 조급하게 책을 많이 내려고 하고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지리산에 오셔서 쓰신 시는 주로 어떤 시를 썼어요? 주로 이제 지리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주는 지혜의 말씀들을 그건 이제 할머니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예. 자연을 통해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지리산에 사는 미리 먼저 와 사는 사람들 후배든 선배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 외에는 이제 지리산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이제 느슨한 공동체 형태로 살아볼 것인가 좀 더 행복한 길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사는 걸 중심에 두고 있죠. 그 참 주옥 같은 시 가운데 이 시간에 한 편만 한번 소개하신다면 여름 계곡 얘기를 쓴 게 있거든요. 예. 뼈가 투명해질 때까지라고. 뼈가 투명해질 때까지. 네, 이건 여름 계곡물에 이제 알몸으로 들어가 있던 이런 얘기. 하여튼, 외울 수 있습니까? 봐야 됩니까? 이 시는 못 외우겠습니다. 내가 쓰고 내가 못 외우고. 아이고. 그러면 한번 그 제가 외우는데 약합니다. 뼈가 투명해질 때까지. 말복의 지리산 해발 900m 하늘 안의 첫 동네 가까이 나만의 비밀 계곡에 들어가 겨울 신갈나무처럼 훌훌 옷을 벗고 가랑이 사이 산바람이 지나는 거품을 한다. 찬물에 식은 밥을 말듯이 목욕 재개를 하고는 바짝 달아오른 마당 바위에 들어누우니 물소리, 계곡 물소리는 귓구멍이 아니라 온몸에 세포를 파고들어 내장 속으로 흐른다. 반 정도 지금. 네. 한 페이지 정도 19행이면 딱 좋은데 예. 쓰다 보니까 비어졌어. 제목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뼈가 투명해질 때까지. 원래 이제 뼈는 달하고 맞거든요. 달빛은 뼈를 비춘다는 말이 있어요. 지리산 속에 이제 청빈의 삶,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산다는 건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은 뼈가 퉁해지는 거 아닌가. 뭐 살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뼈가 퉁해질 정도로 퉁해질 리 없겠지만 그런 거를 꿈꾸고 싶다 이런 얘기죠. 더 맑게 살고 싶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시만 쓰고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생활은? 제가 우리나라 전업시인 몇 명 중에 하나인데요. 안 굶어 죽은 전업시인 중에 야, 하나인데 대단하신 거예요. 시만 가지고는 살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죠. 예, 한 3년에 시집 한 권 나오는데 인쇄란 게 얼마 안 되고 예. 시 발표 한 달에 3편 해봤자 15만 원인데 예. 그건 매달 3편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예. 요즘은 이제 순천대하고 지방 요 가까이 국립대가 있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예. 학생들 순천대 문창과 일주일에 강의 한번 가고요. 거기 야, 거기 그 강의하고. 학생들은 참 행운이다. 이렇게 좋은 시인을. 또 실상사 작은 학교라고 중학교 대안학교 예. 거기에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러 가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5월 달에 지리산 학교라고 만들었습니다. 지리산 학교. 예, 이게 좀 독특한 학교인데 지리산에 사는 문화예술인들이 예. 돈 없이 학교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예. 왜 지리산 사람들이 바깥으로 공부를 하러 가느냐? 돈 비싸게.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자. 왜 인자가 없냐? 따져봐도 12명이나 나와요. 그 사진가, 시인, 화가, 도예가, 또 목공예가, 그럼 예술학교는 되네요. 염색가, 예. 기타 연주자 오. 뭐 다 있는 거예요. 예. 학교를 건물 없이 만들자. 어? 건물 없이? 없이. 그러니까 목공예 반은 목공예실이 있으니까 예. 거기 가서 배우면 되고
시문학반은 한 10명이 되니까 찻집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공부하면 되고 다 모일 때는 면사무소 2층 주민을 위한 강당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고 그 학교가 없이 10원도 없이 만들어서 지금 흑자입니다. 그럼 그 지리산 학교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학생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농민들하고 이제 현주민들이 한 50% 되고 반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농협 직원도 있고 면석이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반은 인근의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 뭐 광주, 전주, 또 순천, 광양, 진주 이런 분들이 오시고 이제 우리가 만든 이유는 그 원주민들과 소통 관계. 저희들 예술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의 다 외지인이에요. 들어와서 20년 됐든 10년 됐든. 근데 우리가 뭔가 이 주민들하고 소통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이 지산을 다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럼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서로들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해봤더니 그게 거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굉장히들 좋아요. 그 수업 시간에도 자기들 집에서 올 때 농부는 자기 뭐 먹을 거 토마토 따오고 뭐 또 술도 매실주도 다 먹고 그래서 1시간 수업 끝나고 잠깐 쉽니다 하면은 술상이 딱 차려지고 상추 막 된장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분 동안 마시고 때로는 매실주 한 잔씩 하면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상한 학교가 된 거예요. 너무 멋진 학교가 된 거예요. 진짜 멋있네요. 절대 결석 안 해요. 재밌으니까. 그렇겠네요. 참 재밌는 학교에서 이 지산학교 만들어지니까 지금 한라산 쪽에서 한라산 학교가 준비되고 있고요. 울산에도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광주에도 무등산 학교라고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학교들이 곳곳에 생겨나서 산마다 다 생기네. 이런 학교 네트워크 서로 수행여행 다니고 좋죠. 강사 서로 초청 강연하고 좋네요. 잠자리 해결해주고 대한민국이 좀 이런 학교로 괴산에도 생기고 수안보도 생기고 뭐 이런 게 우리 꿈꾸는 새로운 지거죠. 우리가 대해 보면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쉽게 접근이 잘 안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있는 사람한테 가면은 괜히 고개가 좀 숙여지기도 하고 그게 우리 그냥 평범한 삶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없는 분이 당당하고 왜 이렇게 보기 좋아 보이죠?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고 싶고 우리 잘 지내요. 아무튼 지금 참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고 계시고 얼굴에서 그걸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인께서 생각하시는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뭐 돈이 있고 없고도 아니고요. 어디에 사느냐, 어디가 행복한 곳이냐, 공간도 따로 필요 없고 자기 있는 자리, 옛날 말에 안전자리가 꽃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도 있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좋은 것들이 많은데 자꾸 좋은 건 좋게 안 보고 안 좋은 쪽만 바라보거든요. 지금부터 할 수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안 되는 것만 바라봐서 고통스럽거든요. 지금 좋고 잘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보다 나쁠 수도 없고 이보다 좋을 수도 없고 이런 마음들을 자꾸 가지는 게 이제 그런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고 행복의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이제 인연을 맺으셨고 우리 PD, 뭐 작가, 우리 또 카메라 감독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혹시 우리가 그 댁을 방문하면 반가이 맞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멀리 사람하게 잘 지내라고 하고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오시면 환대할 테고 전화 안 받으면 아무 때나 와서 묵고 가시면 되고 주인 없이 계셔도 우리가 알아서 묵고 가고 놀다 가셔도 되고 제가 있으면 함께 놀고 그렇습니다. 안 오는 게 더 좋죠. 그렇죠. 되도록 제가 이제 행제지리산에 오시려고 했는데 시의 끝에 견딜만 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고 썼습니다. 그게 매력이에요. 그게 선생님 매력이에요.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